계엄. 근데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 대통령실에서 즉각 입장을 내가지고 이건 거짓 정치 공세다. 엄청 세게 반응을 했고 아마 또 경로하셨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뭐가 좀 있는 겁니까? 실제로 근거가 좀 있어서 민주당. 실제 그 지난 탄핵 구면 때 네.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네, 기무사의 그 문건이 있었고 조현천 문건. 예. 그 문건을 그 어떻게 보면은 예비 음모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직접 구현된 거는 아니지만 예. 사실상의 그 예비적 시나리오였고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거기에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 예.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집회, 시위, 언론 출판에 예.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가 있고 예. 그랬을 때 그것의 부당함을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죠. 네. 그럼 집회 시위를 하게 되면 그게 곧 현행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회를 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다. 국회였다고 보는데 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두환 때는 네. 실질적인 그 군을 동원하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 위력과 공권력을 네. 과시했지만 예. 예. 지금 대통령은 그럴 만한 그 총칼을 앞세울 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좀 이게 너무 센 얘기여서 저희가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실행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미애 대표의 최초 폭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때 당시에 여당에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그 문건이 실제하더라라는 것이 이철희 의원실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던 것이고 근데 그것은 이제 무의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당시 이제 군대가 실제로 협력하거나 그 국회에도 우위에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냐. 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계엄해도 당연히 해제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는데 무슨 실행 불가한 걸 우리가 하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막 비판을 일종의 했어요. 이제 그 공포 정치라고 봐야 됩니다. 공포 정치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카드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계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포를 통해서 예. 그 공포에 대해서 주눅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예. 야당에 별로 없고요. 네. 난 여당한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김용현을 예.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는. 예. 네. 그러니까 메시지가 최악을 피하면 더 큰 최악을 제시를 하는 게 이 정권의 특징 아닙니까?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야당은 분명히 끝없이 이제 그 여당에 대한 네. 대통령에 대한 반대로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너네들은 움직이면 안 돼. 내가 더한 걸 갖고 있어. 네. 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고 네. 우리 그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계엄 관련 발언한 것은 예.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방적 효과.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나왔어요. 대통령실이 부인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여러 번 하면 예. 그 부인이 기정사실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일정한 면역 효과, 예. 네, 이런 부분이 예. 혹여나 나중에 예. 발동하더라도 예. 우리가 거기에 구람 없이 네. 네,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 끝없이 지혜를 발휘하고 노력해야 된다. 네. 정말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진짜 나쁜 정권인데요. 그거 몰랐습니까? 예. 아니 뭐 모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심각하잖아요. 계엄 이게 이 민주주의 자체를 그냥 다 지금 허물겠다는 그 건데. 지금까지 역대 보수 정권이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네. 독립기념관 관장을 뉴라이트로 그러니까요. 임명하고 예. 대한민국의 헌법적 예.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고 일본이 하고자 하는 걸
먼저 하고 있잖아요. 이 교과서 문제만 하도 그렇습니다. 30일 날 발표된 지난달,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역진, 예. 모든 것의 그 퇴행, 네. 모든 문명적 성과의 파괴를 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까지도 그러니까 내다보고 그 준비를. 세력들이 지금 보이는 모습은 예. 특히 MBC 장악 의도이죠. 그렇죠. MBC 장악 의도는 쿠데타 세력이 예.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방송 장악이죠. 예. KBS는 장악을 했고 맞아요. MBC만 장악을 하면은 자기네들의 저는 그 친위 쿠데타 대통령 보위를 위한 한국의 모든 국가의 민주적 구조를 네. 전복하는 거죠. 예. 네. 그 전복의 기도를 지금 꾀하고 있다. 헌법의 전복, 예. 그 다음에 언론 자유나 방송의 전복, 예. 그 다음에 입법부의 기능 마비에 의한 전복. 네, 그 시도를 지금 대통령이 하면서 개원식에 안 오는 거죠. 무섭습니다, 원님. 네. 겁납니다, 원님. 그러나 예. 그 집행자 중에 한 명이었던 한동훈마저도 네. 저런 방식의 동의하지 통치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않는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시민 의식이 예. 저렇게 무도하고 폭력적이며 반헌법적인 예. 그런 권력을 그 균열을 내고 예. 네, 정상적인 그 민주주의적 기제가 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적 동의가 네. 지금 절실한 시기고 그걸 야당 민주당은 그런 부분으로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한동훈마저도 네. 우리의 권역 속에 그 대화의 틀 속에 참여를 시켜서 네. 보수 진보를 떠나서 네. 반헌법적 세력들은 네, 우리가 응당 국민적 주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 그들을 포위 고립시켜내야 된다. 예. 그런 함의가 있는 예.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어제 회담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정치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큰 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네요. 물론 이제 11년 만에 만난 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퇴행하고 있고 사실상 역진하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 상황에서 특히 이제 헌법을 허무는 반헌법적 판단을 가지고 대통령이 가고 있다면 이것은 안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까지도 연대의 손을 뻗쳐서 잡고 사실상 이렇게 무도하게 나가는 것은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 이런 취지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얘기가 좀 되는 분이셨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그간에 보인 모습은 네. 그 윤석열 검사 동일체의 예. 그 앞선 주창자 실행자로서 아니 그 국회 네. 상임위에서 막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상당히 격하고 날선 그렇죠. 공방을 네. 했었죠. 근데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요. 없어졌고 네, 그 이유를 네. 본인도 뭐 대한민국 검사였고 네. 네, 또 공무원이었는데 김건희 그 명품백 네네. 문제나 이런 네. 저런 문제에서 그 안에서도 저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 근데 그런 세력이 좀 다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근데 여전히 근데 국민의힘에서 당원들 네. 지지자들은 63%가 한동훈 대표를 예, 지지하고 윤석열 일당 그러니까 1인 지배 체제에 예. 대해서 아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용사는 예. 태도를 바꾸고 그렇습니다. 네, 그 한동훈 대표를 불러서 예. 소위 말해서 대화합 조치라든가 뭐 국면 전환을 위한 엄청난 그 변화를 모색하는 게 네. 일반적이잖아요. 과거 전두환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전두환 때도 유아조치도 왜 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 학원 예, 안정화하고 유아 조치 취하고 예. 때로는 6.29 선언 같은 걸 또 하고. 노태우나 시켜가지고 예. 어떻게든 그걸 모면해 보려고 하는데 예. 이그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은 일단 그 위기 감지 기능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위기 감지 기능이 없다. 계속 남을 때려잡고 수사하고 증거 조작해서 집어넣고 하는 예. 그 기능만 있어서 예. 남을 공격만 해봤기 때문에 예. 자기 방어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어요. 그럼 옆에 그 수석들이라든가 네. 비서실 뭐 또 참모들이
진언을 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응급실을 아무 문제 없이 비상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뭐 그 가계부채 문제하고 내수가 불황이어서 뭐 수출이야 뭐 대충 되고 있지만 사실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최소한의 25만 원이라도 마중물을 넣어서 동네마다 좀 활기가 경제가 좀 돌아가는 활기가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단인 건데 경기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자꾸 이런가 반국가 세력들이 위기를 조장하고 말이야. 지금 이런 거죠. 용산에 있는 비서관들도 예. 상당히 좀 불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인데요. 어차피 대통령께 뭐 이거저거 보고해봐야 그분은 안 바뀐다. 우리는 그냥 자리 차지하고 일이나 하다가 이 정도 끝나면 나오는 거다. 뭐 이런 정도의 판단을 참모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 마지막 대통령에 대한 예. 뭐 대통령 그 하에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권력의 단맛을 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야당 공격하는 쾌감 맞습니다. 느끼고 예. 조롱하고 말이죠. 그 검찰권 남용해가지고 그렇게 수백 번 압수수색하는데도 계속 범죄자 프레임 씌워가지고 공격만 해대다가 예. 그 공범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들은 역사적으로도 그 같은 그 배에 탔기 때문에 네. 역사적 심판대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나 방면 네. 내지는 사면은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냐 목소리를 제대로 네. 전달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의료 개혁을 빙자해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네.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그 비서진들과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야 돼요. 한동훈은 거기에 자기 그걸 걸어야 됩니다. 직을 걸고. 네. 근데 예. 그런 용기가 어제의 기회였는데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게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식으로만 예. 일관했다. 예. 좀 한심하죠. 네. 한심하다. 그 연찬회에서 권성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정 관계가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하다. 그리고 말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맞서서 내가 대표다. 이렇게 또 맞불을 놨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체리 따봉으로 유명한 소위 이제 친윤계 대표 의원 중에 한번 원조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친윤계가 다시 또 똘똘 뭉쳐서 한동훈을 공격한다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한동훈 대표에게 오히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수위 조절을 아니죠. 자꾸 하는 걸까요? 권성동 의원은 네. 그 박근혜 탄핵의 소추를 주도했던 네. 그런 경험자 아닙니까? 아마 한동훈은 권성동을 보면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권성동 의원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뭐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쓰임 받고 그 쓰임으로부터 또 버려졌고, 네네네. 네, 그래서 간당 공천 받아서 겨우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쭉 일관되게 그분이 상당히 그 의기가 있고 네. 뭐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완전 권력의 딸랑이가 돼가지고 권력 편에 서서 권력의 옹호자로서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권성동 네. 의원이 그런 부분에서는 참 창피한 사람이다. 지지율 좀 네. 여쭤볼게요, 네. 의원님. 그 지난주에 23% 찍었는데 이번 주에는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23% 찍은 날이 아마 국정브리핑 한 다음 날일 겁니다. 갤럽. 그렇죠. 예. 그 국정브리핑 때의 그 충격이 예. 그대로 충분히 반영되진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여파가 이번 주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그럴 개연성은 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수사건 그렇죠. 예. 이걸로 이제 그
반문 세력을 무너지는 뚝을 예. 그 문재인 전 정권을 공격하는 것으로 메꿔보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예.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네.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의료 시스템의 복원, 회복, 우리가 국민들이 중대한 건강상의 위험을 가졌을 때 나라가 혹은 병원이 치료해 줄 수 있다. 아니 아프리카 국가도 국가라고 하는 건 가장 먼저가 병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이 정권은 70대 지지율로 유지되는데 네. 70대마저 외면하는 정권이 될 거다. 70대 어른들 입장에서 예. 가장 건강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 분들의 입장에서 병의원이 그렇습니다. 나를 지킬 수 없다면 예. 뭐 하려고 윤석열 지킵니까? 그러네요. 네.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들을 불러 모아놓고 네.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하려다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어떤 식이든 그렇게 반발을 하면서 의료 시스템에 공백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묻고 경청해서 모든 것을 비상조치로 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 의사 숫자 증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비상조치법 만들면 됩니다. 모든 걸 잠정 중단하고 일단은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으자. 네네. 예, 그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네.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진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23%로 한 4%포인트 하락했는데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도 또 떨어졌습니다. 30% 유지를 못하고 지금 보니까 저 갤럽 아니다. 그 리얼미터 조사 혹시 그 역대 두 번째로 최하점. 예, 최하를 찍었습니다. 네. 29.6%. 부정평가 66.7%. 역대 그러니까 지금 6월 4주차부터 쭉 조사가 이어졌는데 지금 그중에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부정평가가 66.7%, 긍정평가가 29.6%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지금 보면 저 지지율이라면 그 국정브리핑 내용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번 주 나올 조사에서 더 떨어진다. 고 예측을 하시나요? 10%대 가겠습니까? 뭐 제가 그 점쟁이도 아닌데요. 아니 과학적으로. 네. 과학적으로. 아니 그 민주당도 매일 이게 돌려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한동훈 현 당대표 쪽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과 네. 윤석열 지지율이 항상 동조화 경향이었는데 네네. 일정 시점부터는 비동조화가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더 고립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당 지지율도 네. 같이 볼까요?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42.2%로 2.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하락했어요. 37%에서 32.8%로 한 5%포인트 떨어졌고요. 조국혁신당이 7.7에서 8%로 올랐고 개혁신당도 소폭 상승했네요. 다 그런데 그러니까 야당은 대체로 상승 기조고 국민의힘만 지금 하락 기조입니다. 자, 이걸 볼 때 지금 탈동조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 한동훈 대표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에 발표될 여론조사가 더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뭐 기대 소망적 그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러나 어쨌거나 70대나 의료 네. 취약계층이 예, 따지고 보면 국힘의 지지 기반이다. 그렇죠. 그들에게서 자기들이 지지하는 그 정당과 네. 대통령으로부터 예, 예. 자신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거나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실제 그런 경험을 한다면 네, 네. 그 정서가 많이 전파될 수가 있고 그것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수사 문제가 오늘 아침 도하 모든 언론들이 아주 세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막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을 하고 뇌물죄를 또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과거 조국 네. 대표 사건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별로 예. 효능감을 없을 거다. 왜 그러냐면 예.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 예. 아이들 그 급식 문제를 가지고 아, 무상급식. 예. 주민투표에 붙였다가 난리 났었죠. 예. 패배했죠. 그렇습니다. 먹는 걸 건들면 안 됩니다. 정치에서도. 네, 예. 두 번째, 사위와 딸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예. 사위가 취직을 해서 예.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이 뇌물이다. 뇌물이다. 그럼 우리나라 공직자들 예. 예? 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요즘은 뭐 그 부모 세대의 그 산업화 시대의 성장률에 비해서 매우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갓 결혼하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립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걸 부모가 여러 가지로 보조를 해주죠. 근데 그 사위가 네. 어떤 공적 기관에 취직을 하거나 혹은 뭐 그것과 연관된 어디에 대한민국 다 연결된 사회 아닙니까? 네. 사돈에 팔촌에. 그래서 뭐 오비 일학격으로 어느 곳에 취직을 해서 아 이제 딸내한테 보내던 생활비를 이제는 사위가 돈을 버니까 안 보내도 되겠구나 하는 부모들은 다 뇌물죄로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건드려서 정치적 자기 세력의 응집을 기도하려면 네. 좀 건이 돼야 됩니다. 건이 돼야 된다. 네, 뭐 공직과 연관된 비리거나 네. 무슨 그 뇌물 네. 우리가 생각하는 뇌물은 어떤 사업을 아니 뇌물 하면은 명품백 아닙니까? 그렇죠. 네.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딱 떠오르죠. 예. 김정숙 여사가 뭐 어디 무슨 계좌로 예, 예. 뭐 얼마를 보냈다. 아, 뭐 친구를 통해서 5천만 원을 문다희 뭐 씨한테 이런 보냈다. 식의 보도가 나오던데 예, 조선일보발 보도 조선일보 같거든요. 오늘 머리 그거는 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명품백, 네. 최은순 또 장모와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공동체적인 예, 사건 예. 이걸 다 연상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연상 효과를 가라앉게 하는 효과가 아니라 증폭시킵니다.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정권은 명품백 수사건에 대해서 예. 국민권익위가 무혐의 종결하고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렸지만 네. 그 출장 수사라고 하는 맞아요. 황제 또 출장 거기다가 서비스 조사. 예. 한없이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 앞에 가서는 휴대폰 압수당하고 이런 그거에 예. 대비돼서 그들이 피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연상 효과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오늘 정무실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6 재보궐선거 판이 커졌습니다. 그 서울교육감 선거도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 인천, 전남 지역 그리고 부산 이렇게 네 군데의 지역에서 뭐 기초단체장 그리고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일부 지역의 경선 일정을 네. 통과를 시키고 아하. 뭐 호남의 경우는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 네, 지역이기 기반, 때문에 또 그 후보들이 이제 경선에 네. 돌입해서 선출되고 네. 예, 거기에 또 이런저런 경쟁 가능한 정당들이 뭔가 조국혁신당에서는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영남에서는 연대하자 뭐 이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의 경우에는 좀 연대에서 연합정치의 모델로 후보를 좀 세워서 1대1 구도를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거고 대신에 호남에서는 경쟁을 좀 해야 되겠다. 갔더니 반응이 뜨겁더라. 멜론 선물도 받았다. 뭔지 이런 얘기를 네, 합니다. 그때 이제 지민비조였나요? 네네 총선 때? 지민비조. 그때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네. 선택권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예예. 두 개였지 않습니까? 네네. 지역구 투표, 비례투표. 비례투표. 그래서 큰 아들은 네. 아니 뭐 큰 딸은 예. 지역구 주고 예. 작은 아들은 뭐 비례 비례 주고. 주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예. 여건이 있었죠. 네네. 그때의 지지율을 바로 연동해서 평가하는 건 착시에 가깝다. 착시다. 네. 예. 그렇기 조국 때문에 혁신당에 착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예. 그 비례 투표에서의 일부 이렇게 좋게 나온 것을 예. 바로 그 상대 비교해
했다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하게 되면 호남에서는 하나 마나 조국혁신당이 하더라도 민주당 승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비교 경쟁을 뭐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호남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결, 네네네. 그 다음에 그 야권의 유일 그 대체 가능한 예. 이재명과 예. 민주당이 예. 권력을 대체해야 된다. 그리고 조국 당도 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 협력 관계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나 경쟁 가능하다. 네네. 선의의 경쟁으로. 예. 그러니까 조국 당이 소수 정당이지만 좀 더 그 명분이 있고 네네. 네, 정의로운 방향으로 네. 움직여 주는 것이 뭐 정치에서는 긴장도를 높여서 민주당도 몸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조국 당이 우리 당을 상대할 때는 보다 정의롭고 네. 네, 보다 명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닌 방식으로 가면은 네. 훨씬 더 좀 곤란해질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야, 이거 긴장감이 살짝 조성이 됩니다. 네, 야권 안에도 예, 오늘 아침에 김선민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 오셨고 또 바로 뒤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님께서 오셨는데 살짝 긴장감이 예, 엿보인다. 역시 선거가 다시 오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인천 강화군수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지금 국민의힘만 14명이라고 그러던데요. 예비후보가. 거기가 전형적으로 예. 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세인 지역이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우리도 우리 나름의 예. 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그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네. 네, 하는 그런 행태를 심판하는 네. 유권자 정서를 잘 모을 생각이고요. 네. 교육감 관련해서는 네. 조희연 교육감이 안타깝게 네. 임기를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네. 우리 뭐 정당 공천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예. 어떤 분들이 출마 의향을 갖고 있는지를 스크린하는 정도? 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교육감 선거 등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